안녕하세요 여러분. 쉼표 라이프 여비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인 대장동 사건 그 1심 판결 이후 제기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책임 공방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정 판단을 넘어 많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고 여전히 무능이냐 무관이냐라는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내용을 팩트 기반으로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대장동 사건 자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특히 화천대유라는 회사와 그 대표 김만배 씨, 그리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가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공사업인데 민간업자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 공직자들과 유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이죠.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시장이 구조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민간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재명 전 시장의 직접적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오늘 논란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1심 재판부는 정확히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판결문에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은 유동규정 진상 등이 민간업자와 어느 정도 유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장을 천천히 뜯어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미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재판부는 이재명 전 시장이 유착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민간업자와 공직자 간의 비리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둘째, 하지만 동시에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결정권자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은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런 이중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직접적인 비리 개입이나 금품 수수 같은 증거는 없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 구조를 인지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한 유죄를 인정한 것도 아닌, 말하자면 회색지대에 가까운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 회색지대가 바로 지금 정치권의 격렬한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측의 관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명확하게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유동규 등 핵심 인물이 유죄를 받았다. 이는 성남시 수뇌부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사업 구조를 승인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있었다.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인데도 그걸 몰랐다고? 그건 무능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 시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이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지 못했다면 직접적인 비리가 없더라도 그 자체가 리더십의 실패라는 것이죠. 특히 야당은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성남시는 이재명 전 시장이 직접 만든 정치적 기반이었다. 그곳에서 이런 대규모 비리 구조가 작동했다면 시장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설령 정말 몰랐다면 그건 더 큰 문제다. 관리 감독 책임을 완전히 방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시각에서는 이재명 전 시장이 직접 비리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야당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청렴을 강조하던 정치인이 자기 밑에서 벌어진 일을 몰랐다고 하면 그건 청렴이 아니라 무책임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1심에서 이재명 전 시장의 유착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도 직접적인 개입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계속 책임을 묻는 건 정치적 공격이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재명 때리기를 위한 프레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여기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구조적 문제는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이재명 전 시장 개인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전 시장은 이 사건에서 정치적 표적이 되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또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재명 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는 전국적으로도 공공개발 모델의 성공 사례로 꼽혔다. 대장동 사업도 원래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민간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긴 것이지 시장이 설계한 구조 자체가 문제였던 건 아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즉 국정안정화법 문제를 꺼내듭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재판 진행 중 직무를 일시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정치적 보호용 아니냐며 비판하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보복 재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합니다. 결국 양측의 관점은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법적 판단의 영역을 넘어 정치적 해석의 영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이겁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면 이 구조적 문제를 왜 못 막았느냐는 질문도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무능이냐 무관이냐는 해석은 각자의 정치적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겁니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다릅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반대로 정치적 공격이 있다고 해서 법적 판단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항소심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결론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장동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둘러싼 책임 논란을 깊이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복잡한 정치 법률 이슈일수록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입장을 취하든 우리는 증거와 논리에 기반해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새로운 판단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